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김도움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종목은 대부시스터즈고요. 종목 코드는 194480입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5월 21일 오전 9시 56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부시스터즈 간략하게 브리핑 드리자면은 게임주고 메인 게임으로는 쿠키런 시리즈 그 중에서도 올해 1월에 출시한 쿠키런 킹덤이 굉장히 크게 흥행하게 되면서 재무적으로나 이제 주가도 많이 오른 그런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큰 상승이 나온 뒤에 이 큰 커다란 박스권 안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상승이 더 크게 나와줬네요. 10만 4천 원, 10만 4천 원이 좀 저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를 또 이렇게 뚫어주게 되면서 여기가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닥은 정말 좀 강력한 그런 지지 라인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데우시스터즈 오늘은 이제 그 데우시스터즈가 MSCI 스몰캡 그거에 편입이 된다고 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저도 이 부분은 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썼던 부분인데 이제 어제 댓글로 남겨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오늘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SCI 지수 유명하죠.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이제 하고 있는 그런 이제 인덱스 뭐 이런 걸로 이제 통해 가지고 뭐 ETF를 만든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이런 지수 같은 게 편입이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코스피 200이나 코스닥 150 이런 거에 편입되는 것처럼 그렇게 편입이 되게 되면은 이런 걸로 이제 만들어지는 ETF 이런 게 있잖아요. 이제 여기에 구성 종목으로 그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요걸 만든 요 ETF를 만든 그런 기관에서 매수를 해야 되겠죠. 이 종목들을 매수를 해야 이제 고객들이 이제 여기다 투자를 하면은 그걸 또 다시 요 종목들 다시 사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들어오는 자금 같은 경우를 이제 패시브 자금이라고 합니다. 패시브 자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들어와야 되는 이제 게임 같은 데 보면 패시브가 있죠.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자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MSCI 지수 같은 데에 편입이 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온다. 그래서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번에 5월 11일 이제 제네바에서 이제 발표한 거라서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5월 12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때 이제 MSCI 반기 리뷰 이제 5월에 발표하는 반기 리뷰에서 이런 식으로 스몰캡에 들어가는 MSCI 글로벌 스몰캡 인덱스에 들어가는 그런 종목들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편입되는 채로 들어가는 종목들도 있을 거고 편출되는 그런 종목들도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지수 변경 같은 게 5월 27일에 바로 다음 주죠. 5월 27일에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호주나 일본이나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뉴질랜드 뭐 이렇게 등등등 이런 이쪽은 이제 태평양 쪽 이런 나라들 들어갔고 그 외에도 뭐 유럽 이쪽에도 다 들어갔고 글로벌하게 다 들어갑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죠. 코리아 여기 있고 여기 같은 경우 이게 이제 편입되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43개 종목이 이번에 스몰캡에 편입이 되었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가게 되는 지워지는 13개 종목이 나왔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제 좀 올해 초까지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올해 초까지 굉장히 많이 좀 상승이 나오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막 시가총액들이 많이 올랐어요. 많이 상, 지수가 상승하게 되면서 종목들 자체도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가게 된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이제 스몰캡 지수에 이제 만족하는 그런 종목들이 많게 되니까 43종목이 들어가고 13종목이 빠지는 그러니까 들어간 종목이 훨씬 많죠. 이제 대신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좀 타격이 많이 커가지고 오히려 이제 편입된 종목은 45종목인데 나가게 된 건 86종목. 오히려 많이 빠졌습니다. 들어간 것보다 훨씬 많이 빠졌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각 국마다 이런 식으로 조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거를 이제 볼게요. 이제 여기 있죠. MSCI 코리아 인덱스. 이렇게 해서 이제 편입되는 종목들 여기 쭉 보시다 보면은 데브 시스터즈가 있습니다. 데브 시스터즈가 이렇게 있고 그래서 스몰캡 지수에 편입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나가는 종목들 보시면은 조금 익숙한 종목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린크로스 이거는 녹십자고 이제 HMM 뭐 이렇게 있고 SKC 요 세 종목 스몰캡에서 나갔는데 얘네들 나가서 어떻게 됐느냐 이제 MSCI 스탠다드 지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더 커가지고 스몰캡에서 빠지고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막 뉴스가 많이 나왔었죠. MSCI 지수에 편입된다. 막 이렇게 하면서 녹십자, 뭐 SKC, HMM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네들 막 외국인들 수급 들어오고 막 해가지고 막 오르고 막 이제 개인들도 이제 이 기사 뜨니까 MSCI 지수 편입 기대감으로 막 오르고 요런 시나리오가 이어졌는데 이제 스몰캡 지수 같은 경우 스몰캡에 이제 편입된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기사가 안 떴죠. 국내에서 언론에서 다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종목도 워낙 많죠. 43종목이 이번에 새로 진입되었고 거기에다가 스몰캡 지수기 때문에 또 이제 외국인 패시금 자금이 들어오긴 하는데 좀 제한적이에요. 제한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게 뭐 이슈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개인분들도 많고 외국인 자금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요런 이제 좀 SKC랑 뭐 HMM 녹십자 이런 것처럼 스탠다드 지수에 편입된 그런 종목들보다 훨씬 좀 약한 반응이죠. 그래서 데브 시스터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딱 발표를 하고 나서 5월 10일, 12일 때부터 좀 패시브 자금으로 이제 추정되는 이런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죠. 오늘도 뭐 UBS 쪽에서 들어오고 있는 걸 보니까 외국인 오늘도 뭐 매수로 찍힐 가능성이 조금 있어 보입니다. 물론 장 초반이라서 장 마감 때까지는 좀 바뀔 수가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제 주가에는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고 이제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데브 시스터즈 계속 뭐 분석을 하면서 이제 매수세가 좀 받쳐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런 식으로 쭉 빠지고 있는데 거래량도 거의 없고 거래도 엄청 많이 줄었고 이때보다 대신에 이제 매수세만 조금만 받쳐주게 되면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받쳐주는 매수세가 지금 이 패시브 자금들 MSCI 지수 편입되면서 스몰캡 지수 편입되면서 여기서 조금 들어오는 패시브 자금들이 그나마 여기를 조금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월 12일 뭐 이때부터 이제 외국인 패시브 자금이 들어왔었죠. 요때부터. 하지만 그래도 떨어졌습니다. 떨어질 건 떨어졌어요. 하지만 여기서 그래도 계속 좀 매수세가 어느 정도 받쳐는 주니까 매도 물량만 덜 나오게 된다면은 이런 식으로 바닥 다지고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추세 자체는 굉장히 좋아졌어요. 여기서 지금 11선 부분에서 걸린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21선 내려오게 되고 또다시 올라가면서 정비할 흐름 나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반드시 무슨 스몰캡 지수 편입됐다고 해서 100% 상승 요거는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이 대부 시스터즈가 과거에도 스몰캡 지수 MSCI 스몰캡 지수에 편입된 적이 있어요. 편입된 적이 있고 한 15년도쯤에 아마 편입이 한번 됐을 거예요. 이때도 반기 한 5월 이맘때쯤 뭐 이런 식으로 좀 상승이 조금 나아졌는데 요때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이 조금 나아졌다가 이렇게 좀 빠지고, 그러니까 그 지수 변경이 다음 주 27일 이렇게 되기 때문에 27일, 28일 때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상승이 약하게나마 이렇게 반등이 좀 나아질 수 있는데 그 이후에는 이제 조금 들어오는 자금이 조금 약해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다시 잠깐 조정을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긍정적인 영향은 무조건 이제 주고는 있다. 긍정적인 영향은 주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100% 무조건 상승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아니고 최소한 여기 바닥을 이제 지지하는 데는 충분히 도움을 주고 있는 그런 부분으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적어도 여기는 다음 주까지는 뭐 요 라인 정도는 지키겠다. 여기 정도는 저는 그냥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호재긴 호재인데 그렇게 막 강력한 호재도 아니고 사실 좀 시장에 많이 안 알려져 있어요. 네, 시장에 많이 안 알려져 있고 만약에 이거 시장에 알려진다고 해도 워낙 이 MSCI 그 스몰캡 지수에 이번에 편입된 종목이 43 종목이나 해서 이제 뭐 다른 종목들도 워낙 많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부각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히 외국인들 패시브 자금 조금 여기 바닥만 조금 받쳐주는 요걸로만 한번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 위로 올라갈 때 조금 매수세 그냥 플러스 요인 요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그래도 안전한 흐름을 이어갈 것 같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데이브 시스터즈 오늘 아직 장 초반이라 11선 부근에서 걸렸는데 요 정도에서 마감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오늘 뭐 시장이 조금 반등이 나와주는가 싶더니 또 좀 빠지는 부분도 있고 희마리가 조금 약하긴 합니다. 생각보다 뭐 대북주 쪽으로 많이 몰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오늘 금요일이고 이제 주봉도 만들어지는 부분인데 뭐 여기서 한 요 정도 한 3주선 정도 요 정도 맞춰서 이제 마감되면 괜찮을 것 같고요. 워낙 밑꼬리를 조금 길게 잡았기 때문에 충분히 괜찮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다음 주 이제 그 패시브 자금 받쳐주는 것도 있고 여기서 한 번 더 상승. 다음 주까지는 그래도 상승 흐름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다음 주 이제 지수 변경일까지 27일 딱 다음 주죠. 27일, 28일 요때. 그래서 요때까지는 조금 반등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2만원 부분까지는 그래도 한번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요? 12만원 부분까지. 일단 그렇게 보고 있고, 그 위로는 지금 또 이런 저항들, 여기. 특히나 여기가 좀 강하죠? 13만 4천원 정도. 예, 좀 강한데, 여기만 뭐 넘겨주면 진짜 신고가 가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크게 봤을 때는 박스권 형태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이제 상단을 돌파를 하고 나서 이 박스권을 지지를 해준다면은 엄청나게 크게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럴 만한 호재가 약간 부족하긴 해요. 뭐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슷한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나서 그렇게 지수 편입된 그런 부분인데 뭐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는 MSCI 그 스탠다드 그때 거의 신풍제약이 거의 20조 원 가까이 됐었죠. 시가총액이. 그렇게 돼서 뭐 MSCI도 들어가고 FTSE도 들어가게 되면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이제 나왔던 그런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더 추가적으로 계속 상승이 나온 건 아니죠. 신풍제약도 올랐다가
그런 기대감으로 좀 올랐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다시 빠지는 이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이제 지수 편입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적으로 호재로 볼 수 있겠지만 무조건적인 중장기로 봤을 때는 막 무조건적인 호재는 아니다. 그 무조건적인 이제 상승을 뒷받침하는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브 시스터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